내가 해냄! 지금부터는 코칭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퍼스널 전문가이자 코치이시기도 하신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코칭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코칭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 옛날 중세시대 마차에서 유래된 게 코칭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코칭은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를 발견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목적지까지 함께 하는 과정을 코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코치들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오류에 빠지는 순간이 있죠. 이제 고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슈를 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코칭은 이슈를 코칭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코칭해라라고 하는 책도 있고. 네네. 마샤 레노스 코치님이 이제 네네. 쓰신 책이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읽으려고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래서 사람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곳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 코칭이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는 이제 문제 해결 코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생각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합쳐 보니까 네. 코칭은 고객의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키워서 네.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게 코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헬스장에서 근육 만들듯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네, 그죠? 그 네, 근육을 네, 키워서 네, 맞습니다. 네. 싸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해주는 네, 게 네. 코칭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대표님은 코치가 되시고 업무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나는 코치가 되고 내 삶, 그리고 내 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뭐 일단 코칭을 이제 성찰이 기본적으로 꼭 항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스스로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성찰하기도 하고 세상을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본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니까 뭐 근육을 키운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네네.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헬스장에 가서 혼자서 바벨 들고 달리기 하고 운동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PT라고 해서 네, 전문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네, 그런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고 그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근육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운동하고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몸을 더 건강하게 가꾸는 걸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근육 성장, 몸 건강을 위한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네. 저는 코치들은 마음 근육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돕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돕는 사람. 그래서 퍼스널 코치들은 그런 면에서 좀 퍼스널 트레이너와 좀 약간 연관성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제 보통 상담은 과거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니까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앱노멀한 걸 노멀로 하게 하는 게 상담이고 네네. 노멀한 걸 슈퍼노멀로 하는 게 코칭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마음 상담은 네. 그 손상된 근육을 네.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네네. 코칭은 네. 이 근육을 이제 키워서 정상 근육을 이제. 더 키워가지고 네네. 아주 멋진 몸으로 만들게 하는 것처럼 네네. 마음이 훨씬 네. 더 강건해지고 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멘탈도 강해지고 스스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네. 하는 게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명쾌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 혹시 코치가 그래도 한 코치협회 자료를 보니까 1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던데 엄청 많은 거죠. 이런 네네네. 많은 코치님들이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되게 많이 숫자가 많이 늘었죠. 네네. 그리고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를 코치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1만 3천 명이 똑같이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코치님 하면 1만 3천 명이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나만의 영역을 구분하면 네. 그 중에서 좀 나눠지겠죠. 리더십 전문 코치님 하면 리더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네.
뭐 학습 코치 그러면 학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영역을 쪼개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나만이 그래서 이제 영역을 찾는 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쪼개진 영역을 찾아서 내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여기서 새롭게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네. 나만의 영역을 찾고 만들고 개발하고 네네. 나만의 다른 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처음이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과정이에요. 네네. 근데 니즈 충족하는 과정을 우리가 니즈를 충족을 시켰을 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저희에게 보상으로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네네. 퍼스널 브랜딩은 그 다음 단계는 개인으로서 우뚝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브랜드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적인 욕구. 네. 그 다음이 이제 존중받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인정의 욕구.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아실현. 자아실현. 네네. 보통 여기가 욕구 5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생리적인 욕구인 거죠. 생존을 위한 생리적인 욕구에서 시작해서 점차 이제 멘탈적인 걸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네. 그래서 자아실현이 5단계라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매슬로우가 발표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여섯 번째의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셀프 트랜센던스 니즈라고 해서 네. 그 자아 초월 욕구라고 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나를 위한 욕구라고 한다면 여섯 번째 욕구는 내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욕구. 그래서 자아 초월 욕구라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영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타주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섯 번째 단계라고 한답니다. 네. 이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나만 떠올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존경스러워. 되게 사회에 고마운 분이야. 네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개인으로서의 완성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간디 같은 분들, 뭐 아니면 뭐 만델라, 넬슨 네. 만델라, 네. 뭐 또 미국에서 예전에 그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들은 존재만으로서도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뭐 뭐랄까 생각만 떠올려도 힘이 되고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여섯 번째 욕구를 충족시킨 게 아닐까? 스스로가 그쪽 욕구가 강한 분들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이제 코칭을 좀 해준다면 어떤 것을 고객에게 좀 코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겠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포지셔닝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됩니다.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으니 네.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네. 그 중에서 또 내가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네네. 또 사회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쉽지 않다면, 그걸 계속 그러기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영역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만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내가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계속 브랜딩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브랜딩은 이제 활동은 이거는 실제적인 앞에는 이제 전략을 아마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네. 실제 브랜딩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이미지하고 네.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 그 실제 활동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아마 이제 결이 맞아야 되겠죠. 네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또 되게 쉽지 않은 영역이죠. 내가 해냄! 이제는 우리 대표님의 개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잠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표님만의 업무의 탁월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 또는 루틴을 실행하시는지 궁금해 합니다. 제가 뭔가 읽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코치님들 대부분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시던데요. 네. 이제 코칭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심 가는 영역에서는 계속 뭐 책을 찾아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런 시간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또 코치협회 잘 아시다시피 코치협회에서 많은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하면은 제가 신청해서 듣기도 하고요. 지금도 아들러 심리 코칭이라고 하는 또 특강이 열려서 네네. 예, 그것도 좀 이제 들으면서 또 예전에 그냥 막연히 책으로만 읽던 아들러 심리학이 코칭에 또 어떻게 접목되는가에 대해서 또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네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네.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때 그게 성공한 게 아닐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네. 원하는 모습이 될 때 성공한 게 아니다. 성공한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 그럴 때 또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을 때 그게 성공이고 또 행복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일상에서 에너지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대부분 네.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시간을 쏟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짜임새게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제일 이걸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호기심을 갖고 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호기심을 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네네. 왜냐하면 코칭이라는 게 네. 영원히 이제 완성될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네. 또 코칭을 이제 받는 고객님들에 미치는 그 파급되는 효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네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사실은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되게 가정을 잘 키우고 자녀를 잘 키우고 이제 가정을 평화롭게 네. 유지한 것만으로도 아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때는 물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네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네네. 생각해서 부모님들도 떠올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저는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산을 만들고 그 산에 오른 사람 그런 분들은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이고요. 네네. 그건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네. 산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산에 오른 사람들. 그게 이제 그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아주 크게 높이 쌓아서 뭐 대통령까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뭐 유엔 총장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그 높이와 상관없이 나만의 영역을 산을 찾아서 만들고 그 산에 올라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또 세상에 기여하는 분들이 아닐까? 자기 역할을 잘해서 그런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만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오르는 사람. 네. 그게 또 뭐 높은 산도 될 수도 있고, 뭐 제주도에 있는 약간 언덕 같은 그럼요. 오름도 될 수도 있고. 네네네네. 네. 이 말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의 산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만의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읽으신 인생의 책 3가지 추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법륜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를 질문, 호기심을 가질 게 아니라,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올바른 질문이다. 네,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건 이제 빅터 프랭클의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신경치료 이제 방법론을 개발하신 분이죠. 빅터 프랭클. 그분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남은 분이신데, 그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책이고요. 되게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 그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피터 드러커. 네. 컨설팅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는 네.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쓰신 책 되게 많습니다. 네. 모두 다 읽어보실 만한데, 그분들 책 중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 책이 있어요. 근데 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 프로페셔널 조건. 예, 네. 뭐 책은 어떤 책이든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책 나온 지는 뭐 40년, 50년 된 책이지만 네. 지금 읽어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네네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긴 한데, 네네. 이게 책이 420페이지 정도 돼요. 네네. 제 생각엔 저도 책장에 한 10년 넘게 꽂혀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아, 네네. 다시 네. 또 읽으셨네요. 네. 네, 이제 다시 읽은 건 아니고 네, 제대로 읽죠. 앞에 읽다가 말았는데 네네네. 아마 그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네. 책을 읽어보면 되게 코칭과도 연관이 되고요. 네. 어떤 이제 어떻게 좀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잘 뭐랄까 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느낌이 사실은 더 컸어요. 내 그래서 역할을? 네네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바라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3권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다들 구르고 너무 멋진 분들인데 참 아마 우리 해내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도 있고 또 못 네, 읽어본 네, 책도 네, 있는데 네, 네. 시간 나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추천합니다. 네. 조금 이제 책 얘기했고 했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를 나눠본다면 우리 보신 영화나 드라마 중에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참 좋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또 해내미들이 좀 편하게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거나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추천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역할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네네. 이제 역할 인식이 가장 높은 건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가장 밑에 단계가 직업의식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순신 장군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명량, 네, 명량.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적을 왜군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망친 이제 원균 장군과는 대조적으로 네네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저도 가장 존경하고요. 네. 그 명량 그 영화가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서 되게 인상적으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의 아저씨 드라마. 아, 네네네. 네,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은 되게 인생 드라마라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바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혜자 씨가 나온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 있어요. 아, 네네네. 그 한지민 씨하고 같이 이제 같은 역할을 이렇게 했던 드라마인데 반전도 되게 드라마로서도 재미있고 네. 주는 메시지도 재미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김혜자 씨가 수상식에 나와서 나왔던 수상 소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희망을 주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도 좋았고 그래서 그 책도 사실은 사서 읽어봤어요. 자서전을 쓰셨는데 네네. 그 책에도 좋은 말도 되게 멋지고요. 아마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 네.
그냥 국민 엄마라고만 생각했던 편안한 이제 나이 드신 연기자가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도 대단히 직업식도 투철하시고 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과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배우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구독자, 우리 해내미들 위해서 정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네. 우리는 뭐 많이 알려진 던 아니면 유명하지 않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브랜드입니다. 네. 브랜드로서의 산업 숙명을 안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브랜드로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게 이제 브랜딩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가 나는 브랜드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는 순간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 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브랜드다라고 하는 자각과 인식을 하면 되게 좋겠고요.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사회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하고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브랜드다. 나는 브랜드다. 네. 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브랜드다. 자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너무 잘 와닿았고요. 정말 저도 브랜드다. 이렇게 오늘 생각하는 그럼요. 네. 하는 멋진 시간을 브랜드. 가져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구독자들 끝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해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 해냄이들도 우리 전문가님처럼 정말 계획하신 거 또 퍼스널 브랜딩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이렇게 내가 해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이제 하나, 둘, 셋 하시면 네,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내가 해냄!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내가 해냄! 네, 감사합니다.